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란 수사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수사하고 재판인 건데 의원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비화폰 문제 말씀해 주신데 압수수색조차 되지 않아 있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삼청동 안가 회동의 그 사인 주체들만 하더라도 한 번도 소환 안 했고 윤석열도 소환 조사 안 했고 또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특검해야 되고 하는데 이번 주에 재의결 되겠습니까? 뭐 재의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을 통해서 내란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요. 네. 밝혀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걸 박제해야 돼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특검은 저는 무조건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검찰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특검을 위해서는 원내 전략을 잘 짜서 우리가 일종의 탄핵 연대를 구성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를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특검만큼은 반드시 해야 네. 이거 뭐 대선하고도 상관없어요. 이게 안 되면 저는 내란 세력들이 언제든 다시 준동할 거예요. 이번에 정리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총을 들고 국민한테 겨루고 국회로 침탈하고 하는 게 아무 잘못이 아닌 게 돼버리고 네. 유야무야 돼버리고 하면 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네. 그 경호 3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를테면은 그때 체포에 적극적으로 이거는 체포영장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했던 분인 거죠. 당시에 김성훈이 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를 사병화시켜서 예. 막았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김성훈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김성훈 당신과 우리 모두가 사표를 냅시다. 네. 이거 우리가 경호처가 책임져야 된다. 예. 라고 1차 체포영장 저지 이후에 공식 회의석상에서 일종의 저항을 했던 네. 사람이죠. 그분이 그 어쨌든 지금 그 이명훈도 한덕수 총리가 지금 쥐고 맞습니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직원들 사이에서 연판장 전체 700명 경호관들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언론 보도는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김성훈이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호처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 참다 못해서 연판장을 돌린 거예요. 경호처 역사가 62년인데 네. 62년 동안 경호처 수장을 교체해 달라라는 네. 연판장은 처음인 거예요. 네. 경호처의 조직 특성상 경호관들은 상명하복이 철저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 경호 대상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직에서 조직의 수장을 교체하라라는 연판장을 돌린다라는 건 이거야말로 진짜 세상이 뒤바뀐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는 김성훈과 이광우 등 일부 세력들이 네. 경호처를 사병화해버린 거예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퇴임 이제 파면당하면서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를 받게 돼 있어요. 네. 경호팀을 꾸려야 되는데 예. 김성훈이 자기 라인, 즉 김건희 라인이나 김성훈 라인으로 경호팀을 꾸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혀 엄한 사람들을 사람들. 예. 경호팀으로 꾸려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라인들, 예. 소위 말해서 김건희, 김성훈 라인들은 예. 숨겨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기 정부가 구성이 되면 예. 이 사람들로 대통령 경호 라인을 꾸려야지라고 예.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김성훈은 무슨 생각인 겁니까? 차기 정권에서의 경호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인수위 기간이 없어요. 예, 그렇죠. 6월 3일 대선 있으면 6월 4일 날 바로 그렇죠. 취임해요. 취임이죠. 예. 6월 4일 날 취임하는 대통령은 김성훈 경호차장으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보고를 누가 합니까? 김성훈이 합니다. 예. 지금 상황으로. 그렇죠. 즉 한덕수가 빨리 직무 배제하지 않으면 예. 김성훈한테 보고를 받아요. 예. 그럼 김성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호처 인사를 다 하고 경호 관련 내용들을 보고하게 되면 네. 그 속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지금 상황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 나갈 생각도 없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의 수많은 경호관들이 야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해서 예. 연판장을 돌리기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묵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한덕수가 빨리 좀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 자기 할 일은 김성훈 직무배제하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이 양반이 욕심이 들어서 지금 다른 생각들만 하고 있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도처가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디테일을 꼼꼼하게 이제 들여다 보면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맞습니다. 있는 것이고, 그러면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문제는 일단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인에 대해서 싹 다 탄핵. 그러니까 그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이 세 사람에 대한 싹 다 탄핵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명하고 빠른 길입니까? 물론 이제 정권 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핵심은 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 예. 정권 교체 복무하냐 안 하냐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초선 의원님들의 충정 충분히 알고 저 또한 그에 대해서 뭐 토를 전혀 달고 싶지 않아요. 한덕수, 심우정, 뭐 최상목 다. 특히 한덕수, 최상목은 한 짓을 보세요. 그러니까요. 탄핵을 10번도 당하면 예. 싸죠. 예. 특히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저질렀던 이완규를 지명하는 등의 만행은 네. 그걸 심판하라고 탄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목표는 정권 교체다라고 한다면 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략에 대한 판단은 지도부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많은 토론을 하는 건 좋겠지만 네. 판단은 필요하다.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돼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10시 재판 출석을 위해서 피고인 윤석열 사저에서 법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경호 차량을 타고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로 입장을 해서 저 바로 재판부 직업이 뭐냐 했더니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그리고 내란죄를 세상에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속돼 있는 내란범들은 뭐가 됩니까?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서요. 지금 구속돼 있는 자들이 있어요. 경찰에도 있고 군에도 있고 내란 수괴가 버젓이 불구속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란 수괴 지시를 받은 내란범들, 아유 나라가 참 엉망진창입니다. 네. 지금 엉망진창이고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 주신 대로 큰 어떤 그 기본 방침이나 노선 이것은 내란 종식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번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여쭤볼게요. 환송 파티. 네. 그 셰프들이 막 때로 들어가고 이것도 만약에 그 무슨 일반 호텔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요리사들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조리사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관저 조리사라 그래서 뭐 저도 아는데 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그 영상을 보고 저는 야 저건 호텔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한 것 같다. 호텔. 네,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왕왕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외빈들이 오거나 손님들이 좀 오면 네. 관저 조리사로 감당이 안 될 경우에 예.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이 파면당한 대통령이 무슨 케이터링을 해? 케이터링하면 그 비용도 꽤 나올 그렇죠. 텐데 그 예. 비용은 어디서 됐지? 예. 라고 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예. 조리사를 그렇게 많이 고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도 조리사가 있고 예. 용산 집무실에도 조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제왕이죠, 제왕. 왕이니까 왕이 가는 곳곳에 요리사가 있어야 돼라는 예. 식으로 요리사를 둔 거고 그 요리사들이 총동원해서 그날 환송 파티를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야, 이 양반 정말 상상 이상인 짓을 하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 절감해야 되고 감세해야 되고 도처에 많은 지방 정부들이 정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동안 했던 여러 복지 사업 같은 것들을 중단하고 하는 복판에 이 사람은 요리사들 더 고용을 해가지고 네. 가는 곳마다 고급 요리 뻥이죠, 먹으면서 네? 윤석열 작은 정부 막 이야기하면서 전에 문재인 정부 큰 정부다 욕했는데
자기 요리사만 잔뜩 보여 뽑아가지고 뻥입니다, 뻥.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으니 이 나라가 진짜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그 끊임없이 경호 내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한덕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국회 모든 상임위들을 풀가동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국회 운영이 열어서요. 예. 정진석 불러서 예. 이 청년들 기획한 거라며 예. 환송 파티면 다 따져야 됩니다. 언니 운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영 빨리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니까 빨리 열어야 됩니다. 빨리 열어서 예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비롯해서 네. 따져야 될 게 너무 많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한덕수의 만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야 돼요. 아 오늘 대정부 오늘부터 질문 대정부 질문입니다. 한덕수 나옵니까? 아마 안 나온다고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왜 안 나와요? 지난주들은 예. 말이 안 돼. 예, 아무튼 아, 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거 자기 맘대로 나오게 해야죠. 예 나오게 예, 불러서 따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